네, 반갑습니다. 16회 F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객관식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회계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번 잔소리 매번 하지만 제가 항상 먼저 풀어보셔야 되겠죠. 문제를. 그렇죠?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회계란 것은 결국에 회사가 기업이죠. 그렇죠? 회사가 정보 이용자라는 게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도 있을 테고, 이 회사에 돈을 은행이라면 꽂주는 사람 채권자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 경영자, 사장님도 이거 보거든요. 우리 회사 재무제표,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도 있겠죠. 직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는 것이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의사결정을 한대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제 보면 투자자라면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할까 말까 결정할 때 재무제표 보고 좋은 회사라면 투자할 테고 후진 회사라면 투자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권자라면 은행이라면 재무제표를 보고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좋은 회사라면 돈을 꽂을 테고 후진 회사라면 돈 안 꽂주겠죠. 그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부르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것도 맞는 얘기죠. 기업 경영에 대한 수탁 책임을 경영자가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 경영자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경영자란 말은 회사의 사장님이시잖아. 그렇죠? 주식회사 생각하세요. 주식회사.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영자들은 주주가 이 투자자가 주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한테 돈을 받은 거죠. 주주가 돈을 투자한 거잖아. 그렇죠? 이 돈을 받아서 장사를 잘했는지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탁 책임, 돈 받아서 장사 잘했는지 수탁 책임을 평가한다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겠죠. 주주가 돈을 이 사람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대줬는데 재무제표를 보고 장사를 잘했다면 경영자 사장 칭찬해 줄 테고 장사 못했다면 자르겠죠. 주식회사라면. 그렇죠? 이게 이제 수탁 책임을 잘했는지 수탁 책임 평가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은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경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자도 포함돼요. 여기 경영자도 포함되고 근로자도 포함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이 사람들도 보겠죠. 장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죠? 장사 잘했다면 경영자라면 보통 우리 주식회사의 사장님들은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겠죠. 나 연봉 올려달라고. 근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럼 연봉 올려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이런 문구 있잖아요. 회계정보 이용자에는 경영자 또는 근로자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는 거죠. 이 사람들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회계는 주로 숫자로, 당연히 재무제표는 다 숫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이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고, 2번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재무상태표 여기다가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우리 항상 나오는 멘트 똑같잖아요. 그렇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배열할 때 유동성 배열 순서죠. 그렇죠? 유동성 배열이란 뜻은 현금화 속도가 빠른 순서로, 즉 유동성이 큰 순서로 배열하는 거죠. 그렇죠? 현금 1등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맨 먼저 쓰세요. 그 얘기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계 금지. 이 세 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회사가 매출 채권 받을 게 100이 있고 이쪽에 매입 채무 줄게죠. 줄게 100이 있다. 퉁쳐서 우리 회사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매출 채권 100따로, 매입 채무 100따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가 쪼했죠. 자산과 부채는 1년 또는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 쪼갤 때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동그라미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금지입니다. 상계하시면 안 돼요. 방금 떠들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유동성이 큰 항목, 유동성 배열 순서. 그렇죠? 빠른 순서로, 현금화 속도가 빠른 순서로 기재한다 하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우리가 회계에서 임시 계정이죠. 잠깐 쓰는 계정. 절대 재무제표에는 이걸 표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미결산 계정이라는 게 임시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쓰는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한다.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번 이 문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한다 이런 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항공실업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얘 계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기에서
상품 매출은 얘죠. 상품 매출 얘잖아요. 200. 여기서 다 빼면 돼요. 비용 다 빼면 되지. 당기수익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 120 빼시고 참고로 해볼게. 급여는 어디예요? 어디에 들어가죠? 판매관리비죠. 이거 빼시고 비용이니까 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10. 이거 빼시면 당기순이익이 짠하고 튀어나오겠죠. 답은 4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인데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얘를 구하세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 구하라고 하면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은 감안하시면 안 되죠. 고려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빼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만. 만약에 영업이익 구하라고 한다면. 그죠? 자, 그리고 4번은 뭐냐 하면 회사가 항공은 201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업무용 차량을 2016년도 12월 30일 날 팔았대요.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보시면 2015년도 1월 달에 샀는데 2016년도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2년 쓴 거 아시겠죠? 2년.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차가 원래 정상적으로 계속 갔다 오면 이렇게 해서 5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죠. 문제에서 보시면. 그렇죠? 취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존 가치는 빵으로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1년 동안 얼마를 감가상각 하시는 거예요? 200만 원씩 감가상각 하겠죠. 매년 200만 원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16년도 12월 31일 날 2년 지난 시점에서 팔았대요. 이때 장부 금액이 얼마겠어요? 장부 금액이란 뜻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매년 200만 원씩 줄였으니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두 번 줄였을 테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600 남아있겠죠. 책에 지금 뭐 해답 보시면 해답은 감가상각 계산하라고 했는데 장부 금액 바로 구하면 이해하셨나요? 아니 매년 200씩 줄였을 테니까 1,000만 원에서 2년 지났으니까 400 줄였을 거 아니에요 총. 그럼 장부상 남은 금액은 600이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이랑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 하면 처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처분 금액이 500이래요. 그럼 당연히 손실 났겠어요? 이익 났겠어요? 장부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고 팔았으니까 손실 났겠지. 그쵸?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났겠죠. 100만 원이 낮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해답에 나와 있는 풀이랑 살짝 틀리더라도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 풀기 편한 거. 그죠? 이게 장부 금액 이렇게 구하셔도 되죠. 바로 그냥. 그죠? 보세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1,000만 원에서 장부 금액이란 뜻은 감가상각 안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총 5년 동안 지워질 금액이잖아요. 감가상각 금액이죠. 이 시점에서 보시면 아직 3년 남아있잖아요. 2년 지났고 3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3년 동안 감가상각 금액은 남아있겠죠. 이게 장부 금액이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2년은 지났으니까. 그죠? 이럴 때는 2년치는 없어졌을 테니까 남아있는 요 살아있는 3년치 전체 5년에서 살아있는 3년치 금액을 구하셔서 600만 원 바로 구하셔도 돼요. 장부 금액. 되셨죠? 예. 아니, 감가상각 구하셔도 되고 직접 한 개 구해서. 자, 그리고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살짝 스톱하시고 필기하시면 되고. 자, 5번 보시면 5번은 개정 과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다른 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4번에 보시면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받으시면 이건 뭐예요? 수익 아니죠.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이랑 부채가 되겠지.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비교해 볼게. 주는 사람은 뭐라 불러요? 지급 임차료. 비용. 그렇죠? 차변. 받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이게 임차인. 우리가 세대로 사람 임차인이고 임대인이잖아요. 집주인은. 그렇죠? 받는 사람은 이걸 수입 임대료라고 부르죠. 그렇죠? 수입 임대료. 수익으로 분개하죠. 그리고 보증금을 주는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나 자산이죠. 비용. 얘는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은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맡겨두었다가 다시 도로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기타 비유동자산 정확하게 쓰면 받는 사람은 이건 월세 부분은 수익이 될 테고 지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은 내가 이거 받아두었다가 내가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쓰면 안 되고 잠시 맡아두었다가 도로 돌려줘야 될 부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차변이잖아요. 다. 임차, 차변에 쓰고 얘는 대변이잖아요. 다. 대변. 임대보증금 그렇죠? 대변에 쓰는 거죠. 그렇죠? 여튼 간에 동그라미 4번은 임대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받은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 네, 자 6번 하겠습니다. 6번은 재고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죠.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 모든 자산은 이 논리가 적용되죠. 물건 살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싹 다 물건의 원가에 포함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지울게요. 자, 보시면 상품 대금 100만 원이랑 매입운임 5만 원 나갔대요. 105만 원 일단 매입운임은 물건 들어올 때 우리 회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고에 딱 들어올 때까지 내가 이걸 팔 때까지 팔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거지. 상품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물건값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죠? 내가 상품을 판매 가능할 때까지 창고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나가는 모든 비용은 다 비용 아니죠. 뭐냐 전부 다 상품의 취득원가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5만 원이죠.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나가는 것은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물건 들어왔죠? 그때부터 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상품 매입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자 비용입니다. 그냥 샀잖아요. 끝났어 이제. 그죠? 물건값을 늦게 주는 바람에 상대방이 연체이자 내래. 그냥 비용, 이자 비용. 그리고 매입 후 끝났어요. 회사 보관 기간 중 발생한 화재 보험료 샀잖아요. 샀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하래요. 그냥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살 때까지, 판매 가능할 때까지. 유형자산이라는 뭐예요? 사용 가능할 때까지. 건물을 샀는데 건물값, 취득세 나갔잖아. 다 건물의 원가죠. 사용 가능할 때까지. 자, 그리고 7번을 보겠습니다. 네, 7번은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어보죠.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 업무용 비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들어갈 개정 과목이 뭘까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태권이라 부르지만 외상 때 상품이 아닌 비품, 유형자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받을 돈이 생기시면 뭐라고 불러요? 미수금이죠. 이걸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그렇죠? 미수금. 미수금이라고 얘기한 강모연인가요? 얘가 답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8번을 보시면 항공이 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일단 이게 FAT 2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기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주식 발행하는 것은 법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규반에서는 FAT 1급 그 범위에서 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자본이 늘어났겠지. 주식회사랑 주식 발행하는 거 안 배워줘도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보시면 갑자기 막 부채가 증가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4번. 빚이 증가했다.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니까 참고로 공개해보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액면금액 5,000원에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잖아요. 그럼 현금이 얼마가 총 들어왔겠어요?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게 이걸 출자라 부르죠. 주식회사에서 60만 원 들어왔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상법에서 이렇게 하래요. 회사의 자본금이 늘었겠죠. 근데 자본금을 쓸 때 항상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쓰게 돼 있어요. 액면가 5,000원 있죠. 그죠? 따라서 50만 원만 100주 곱하기 50만 원만 자본금으로 쓰래요. 그럼 10만 원 차이 나잖아. 10만 원은 뭐냐 하면 주식 회사에서 법인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 씁니다.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해야 되는 뜻이에요. 얘는 뭐냐면 자본 중에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여하튼간에 자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FAT 2급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시험에서도 개인 사업자는 잠깐만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자본을 하나로만 딱 표시하죠. 자본금 한 개로 그냥 표시하잖아. 그렇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 자본잉여금에서 한 5개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8번을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문제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금도 늘거든요. 자본금이 느니까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에요. 자본 종류 하나야.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자본도 늘겠죠.
근데 부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부채가 이게 없잖아. 그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지.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게 2급인데 1급에 들어가는 뭐 법인사업자 이런 걸 슬쩍슬쩍 내시더라고. 지워도 되죠? 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항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장부 마감 시 간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이 장부 마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모든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장부를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정규반 수업 시간에는 그 뭘 하나 말씀드렸냐면 이게 그 뒤에서 결산할 때 T자 규정이라고 해서 분기하고 나서 정기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T자가 우리 회계에서는 원장이라고 불러요. 원장. 원장이 별게 없어요. 그냥 장부란 뜻입니다. 장부.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이 (3월 1일) 날 70만 앞에 제자 무시하세요. 그냥 70만 원. 70만 원 늘었죠. 차변이니까 외상매출금 차변 70만 원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8월 20일 날 보시면 보통예금 적혀 있죠. 무시하세요. 그냥 50만 원 이게 외상매출금이 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니까 이건 외상매출금 받았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70만 원 총 외상매출금 중에 50만 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20만 원 남아있잖아요. 20만 원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으로 2월 되겠죠. 아니 외상매출금은 받을 거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올해 70만 원 중에 5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남아있습니다. 내년으로 그대로 어떻게 돼야 돼? 1월 1일 날로. 내년 이게 올해라면 내년 1월 1일 날로 2월 돼야 되겠죠. 넘어가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새해 첫날이라고 거래처 전화해서 야 새해 첫날이네? 돈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도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 예전에 장부를 만들 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냥 이게 예를 들어 2015년도 장부고 이게 2016년도라고 쳐봐요. 그럼 2015년도에 이렇게 그냥 놔두면 보는 사람이 이게 아직까지 다 안 끝난 건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시를 하래요. 우리 2015년도 다 끝났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요. 차변에 70만 원, 대변에 50만 원이 여기다가 2015년도 장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차기 2월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20만 원이라고 마무리 여기 차변 대변 금액 차이 나는 게 2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변에다가 추가로 써서 차변 대변을 70만 원, 70만 원 똑같이 만들래요. 이게 뭔 뜻이지? 2015년도 장부 끝났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놔야죠. 2015년도 장부는 다 마무리되어서 이 20만 원이 내년 2016년도 1월 1일 날 20만 원 잔액으로 2월 되었구나라고 알아먹겠죠. 그렇죠? 이해하시려나요? 좀 이게 참 이런 걸 요즘에 내니까 예전에 손으로 이렇게 막 그 프로그램이 없는 막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내시네요. 그죠? 여하튼 간에 가는 이렇게 해서 차기 내년으로 20만 원 남은 거 넘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셨죠? 가에 들어갈 금액은.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이건 비용이죠. 여기 봐서 볼게요. 이거는 복리후생비. 2015년도 복리후생비. 여보세요? 복리후생비가 지금 보시면 12월 20일 날 앞에 현금 무시하시고 3만 원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3만 원 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손익계단서죠. 손익계단서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손익계단서 계정 과목은 이게 2015년도라면 2016년도에 되면 복리후생비는 얼마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3만 원이 아니라 0에서 시작하는 거지. 수익비용을. 아셨죠? 아니 2015년도 3만 원 복리후생비 썼습니다. 2016년도는 처음 새롭게 0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리후생비는. 수익비용 쪽은. 맞죠?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매출. 만약에 매출이 2015년도에 3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2016년도는 매출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 시작하는 거죠. 3만 1원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냅두면 2015년도 이렇게 냅두면 이게 정부가 아직 안 끝난 건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2월 30일 날 차변 대변의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만들어서 얘를 장부를 마감시키래요. 아셨죠? 그래서 3만 원 이렇게 써서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2015년도 장부는 다 마무리되었구나라고 알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죠? 여기 앞에다가 뭐를 쓰냐 하면 손익이라고 쓰래요. 손익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손익계단서로,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단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손익계단서로 가서 손익계단서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도 장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감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이해하시려나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손익이란 뜻이에요. 손익. 손익계산서로 보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번도 이런 문제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맞죠? 자, 10번 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이건 이해하시겠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20만 원 남아있는 게 그대로 2016년도 1월 1일 날 금액이 넘어가야 되겠지. 그죠? 수익 비용은, 비용 같은 경우는 올해 3만 원 썼네. 내년에는 어떻게? 복리후생비를 0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죠? 지워도 되나요? 자, 그리고 10번 보시면 2016년도 대선 관련 자료인데 이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해볼게요. 1월 1일 날 기초에 대선 충당금이 14만 원 있었대요. 우리 대선 충당금은 대변 자리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 대변에 그냥 이렇게 볼게요. 대선 충당금이 물론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시하지만 원래 이는 대변에 멀쩡하니까 14만 원 원래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밑에 마이너스로 차변에 가는 거고 이렇게 원래 대변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9월 10일 날 3만 원만큼이 외상 매출금 대손 발생했대. 그럼 이때 외상 매출금을 외매라고 쓸게요. 3만 원 지우면서 뭘로 메꾸는 거예요? 얘로 메꿔야지.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둔 걸로 메꾸는 거죠. 대충 3만 원 쓰시고 12월 31일 날 혹시라도 예상하는 금액보다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추가로 설정하죠. 그렇죠? 추가로 더 쌓으세요라고 하는 게 4만 원인데 4만 원 어떻게 해요? 대손 상각비 4만 원 비용 처리하고 이만큼을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또 추가로 쌓는 거죠. 그렇죠? 대충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분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라고 했죠. 이 분계가 뭐죠? 9월 10일 날은 2분계인데 9월 10일 날 이 분계에 해당하는 게 전혀 없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맞죠. 그렇죠? 이 분계 동그라미 4번. 대손 터졌을 때 분계, 추가로 쌓는 분계. 그리고 자, 그리고 11번 볼까요? 줍니다. 11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우리 감가상각, 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 가치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 정액법을 쓰든지 정률법을 쓰든지 할 거 아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유형자산 중에 토지 건물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여기서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죠. 우리 토지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땅이 있는데 땅에다가 막 삽질한다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안 하는 게 있죠. 토지 감가상각 안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가 지금 아직까지 미완성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거 있죠. 짓고 있다는 것들.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 안 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자, 그리고 12번 볼까요? 12번. 다음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퇴직급여를, 그러니까 퇴직금을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게 나와 있고, 근데 퇴직금 지급하기 전에 회사가 항상 우리 결산할 때 이거 하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매년 결산 시점에서 우리 직원이 그만둔다면 줘야 될 퇴직금을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쌓아두죠. 금액을. 마치 무슨 대손 충당금처럼 그렇죠?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쌓는 것처럼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두죠. 그렇죠? 이 쌓아둔 게 얼마냐 하면 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150만 원 줬대요. 그렇죠? 퇴직금을 올해 와서 뭐 예를 들어 지급을 했다 그렇게 퇴직금을. 그럼 지급할 때 현금이 나가겠죠. 150. 이때 뭐라고 차변에 뭐라고 써요? 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마치 대손 충당금 쌓아둔 걸 대손 터졌을 때 메꾸는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지고 차변을 메꾸는 거죠. 그렇죠? 금액은 동일하게 15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이때 올 금액이 뭡니까? 여기 계정 과목이 뭐예요?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13번 볼까요? 13번. 줄게요. 13번은 가해에 해당하는 회계 기본 과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정규반에서는 그 일반 그 결산까지 다 끝내고 한 후반부쯤에 2급 과정에서 후반부쯤에 왜 회계 개념 체계하면서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우리 기본 과정이 있어요. 회계할 때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될 과정.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실체 과정이 있고 이게 뭐예요? 회사 것만 회사 입장에서 회사 거래만 분개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계속 기업 과정. 그리고 재무제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주세요. 기간별 보고 과정 세 가지죠. 이게 회계 기본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뭐겠어요? 기업이 설립되면 해산이나 청산 없이 이게 망하지 않고 웬만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가정에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기업의 과정이죠.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속 기업의 과정을 해야지. 회사가 내일 망할 것 같다. 그럼 빨리 경기과정은 자르고 해야죠. 뭐 재무제표를 왜 만들고 있어요? 그 재무제표는 회계 처리할 때, 재무제표 만들 때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시 정규반처럼 이걸 다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14번 보시면 출장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출장.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출장 관련해서 주로 이제 가수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금. 경리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장지에서 50만 원을 송금하셨던데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했겠지. 보통 예금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5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돈만 송금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때 돈은 들어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때 뭐라고 써요? 우리 가수금이라고 쓰죠. 그렇죠? 임시계정. 잠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이걸 가수금을 없애고 50만 원 없애고 대변에 정확한 계정 과목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사원이 마지막에 사원이 대답하기를 50만 원 그거 4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외상대금 받은 거고 외상 매출금 40만 원 받은 거고 나머지 10만 원은 우리 우리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 주문 대금입니다. 이거 선수금이죠. 계약금 미리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죠. 그렇죠? 이 순서. 근데 물어본 것은 지금 이거 물어봤죠. 이거. 여기 올 금액.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대변 계정 과목 물어봤으니까 대변. 되셨나요? 줄게요. 자, 그리고 15번 우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결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하죠. 결산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내년에 주지만 올해 분 이자를 장부에다가 이자 비용 얼마 기록하죠. 임의로 할게 그냥 이를 100이라고 쳐볼게요. 100. 그래서 그 이자는 내년에 주기로 했는데 올해 빌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은 뭐라고 써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100 이렇게 분개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했대요. 그렇죠?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비용 안 들어갔네. 그렇죠? 비용 빠뜨렸죠. 되시겠죠? 그리고 부채도 빠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과소 계상된 상태고 부채도 지금 과소 계상되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셨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익은 지금 과됩니까? 과소입니까? 과되죠. 맞죠?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부채가 과대, 과소죠, 부채는 지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산이 과소, 자산하고 관계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런 상관없다, 자산과는. 동그라미 3번 자본이 과소, 자본 보세요. 이익이 많아질 테니까 이익은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본으로 가잖아, 그렇죠? 자본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가 되겠지, 그렇죠? 자본 과대. 이익 생기면 나중에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이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도 과대.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단기 순이익은 과대 계산된다, 맞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6회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해답을 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학생 문의 게시판에다가 따로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객관식으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